번째 미국 축구 경기 인터 마이애미 대 내슈빌. 자, 우선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반면에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직전 레드불스와의 경기에서 이제 2대0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후반 60분 전까지는 로테이션 위주로 이제 경기에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뉴욕 레드불스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테이션 위주로 돌렸는데도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그런 인터 마이애미고, 게다가 이제 후반전 60분 이후에는 이제 메시를 비롯한 몇몇 주전 선수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격차가 더 벌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현재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경쟁력 있는 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애틀란타 상대로 원정에서 4대0 대패를 당하면서 이제 후반기 첫 시작부터 좀 많이 좋지가 못했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원정에서의 경기력 또한 지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제대로 된 득점 기회도 만들지 못하고 좀 일방적으로 이제 패배를 했죠. 그만큼 후반기 시작이 좋지 못한 그 내슈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요 양 팀 같은 경우에 이제 리그스컵 결승전에서 최근에 맞붙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정규 시간 기준 이제 1대1 무승부로 거뒀죠. 그러면서 이제 승부차기 끝에 인터 마이애미가 이제 승리를 하면서 이제 리그스컵 우승컵을 이제 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건 거고, 일단 이제 그 경기에서 내슈빌이 이제 홈이다 보니 좀 전체적으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메시를 좀 최대한 잘 제어하면서, 아이고 잠시만요. 자, 잘 제어하면서 이제 인터 마이애미의 그런 쪽 공격을 잘 틀어 막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직전 리그스컵 결승전에서는 내슈빌이 나름 굉장히 좀 잘 싸워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홈 이점도 잘 이용을 했고, 자, 하지만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내슈빌이 원정이다 보니까 인터 마이애미한테 좀 많이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슈빌은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굉장히 좀 심하기 때문에 원정 경기력은 좀 굉장히 많이 안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많이 밀릴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이전 경기랑 다르게 메시가 좀 활개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으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인터 마이애미 사이드를 보고, 요건 한번 고배당으로는 한번 햄무 도전 경기, 요 정도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터 마이애미 승에 고배당으로 햄무. 자, 아무래도 이제 미국 축구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다 보니까 프로토 기준 번호까지 적어드리면, 인터 마이애미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197번 승, 그리고 햄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198번 무.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인터 마이애미 경기는 이제 인터 마이애미 사이드 그리고 햄무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토론토 FC 대 이제 필라델피아. 자, 우선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전 골키퍼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반면에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자, 현재 지금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10연패를 기록 중이죠. 그만큼 지금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공격, 수비 밸런스가 좀 굉장히 좋지 못한 편에 속하고, 특히 좀 수비가 많이 지금 좀 안 좋은 그런 토론토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DC 유나이티드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3대1 승리를 거두며 원정에서도 좀 좋은 공격 전개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반기 첫 경기부터 좀 시작이 좋은 그런 필라델피아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양 팀의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이 경기도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필라델피아가 볼 점유율이 좀 낮은 편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 면에서는 오히려 토론토가 좀 우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공격 전개나 이런 수비는 필라델피아가 지금 훨씬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인 그런 경기 주도권은 토론토보다는 필라델피아가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갈 수가 있고, 최근 그래도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연패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전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공격이 잘 풀리고 있어요. 연계도 괜찮고 전개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가 원정에서는 수비가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토론토가 어느 정도 좀 필라델피아 상대로 한 골 이상 충분히 좀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그러다 보면은 토론토가 어느 정도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저득점보다는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도 뭐 요거는 뭐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뭐 계속해서 연패를 하고 있는 토론토를 보기는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필라델피아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필라델피아 쪽 승, 그리고 요거는 2.5 기준으로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필라델피아 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206번 팩, 그리고 이제 2.5 기준 5번은 이제 프로토 기준 208번 팩.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토론토랑 이제 필라델피아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샬롯 대 이제 올랜도 시티. 자, 우선 샬롯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랜도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 그리고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이네요.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샬롯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로스앤젤러스 FC 상대로 이제 홈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리그스컵을 기점으로 지금 홈에서 4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샬롯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좋지 못했던 그런 흐름이 리그스컵 이제 일정을 소화하면서 좀 좋게 전환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좀 어느 정도 지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그런 샬럿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이제 올랜도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반기 시작부터 지금 2연승을 거두면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랜도 시티도 지금 뭐 공수 방면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지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자, 전반적으로 양 팀 다 공수 전환이 빠르고, 그리고 이제 밸런스가 좀 잘 잡힌 팀이기 때문에 가급적 뭐 여기에 어느 한쪽이 뭐 쉽게 무너질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비등비등하게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도 현재 지금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낼 만한 팀은 이제 샬럿보다는 저 올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침투에 이제 샬럿이 좀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침투 플레이가 좋은 그런 올랜도가 이제 샬럿 상대로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좀 공격 루트 및 전술까지 고려를 하면은 올랜도가 좀 상성에서 우위에 있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양 팀 다 기세가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올랜도가 좀 더 끌리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요거는 올랜도 시티 프랜스, 그리고 뭐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왜냐면은 지금 샬롯도 홈에서 굉장히 좀 좋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까지도 한번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올랜도 시티 프랜스 같은 경우에는 195번 패, 그리고 이제 무승부 같은 경우에는 194번 무.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샬롯 대 올랜도 시티의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 대 이제 밴쿠버. 자, 우선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4연패 중으로 리그스컵부터 이제 저조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지금 부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 좀 실점도 많으면서 수비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지금 종종 보이고 있죠. 자, 그런 약간 지금 시카고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밴쿠버가 원정에서 어느 정도 골 점유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카고가 좀 더 점유율이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기는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템포 빠른 경기로 좀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네요. 왜냐면 시카고도 이제 공격 전개를 할 때 템포 자체가 빠르고, 그리고 밴쿠버 역시도 이제 역습할 때도 공격 전개가 빠르다 보니까 이런 좀 빠른 전개 속에서 좀 템포도 자연스럽게 좀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다만 지금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공격 전개 중에서 좀 패스가 부정확하면서 실수가 좀 많이 나와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좀 실수가 이번 경기에서도 좀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흐름이 계속 끊기면서 결국에 좀 밴쿠버 쪽으로 좀 넘어가는 양상으로도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쵸? 아무래도 이제 시카고도 좀 템포 빠른 그런 패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실수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 실수가 좀 다른 팀들에 비해서 유독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좀 대려 실점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약간 이번 경기도 그런 좀 양상으로 나올 수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뭐 턴오버 때문에 뭐 실점 위기가 많다, 네, 이렇게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이라고 해도 뭐 현재 분위기도 지금 밴쿠버가 더 좋고, 그리고 경기력 또한 지금 시카고보다 더 낫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밴쿠버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것도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밴쿠버 프랜슨, 그리고 요것도 이제 2.5 기준은 오버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밴쿠버 프랜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216번 탭, 그리고 이제 2.5 기준 오바는 프로토 기준 217번 탭.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카고랑 이제 밴쿠버까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미네소타 대 이제 콜로라도. 자, 우선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2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수가 팀 내 지금 핵심 공격수인 그런 롱웨인에 결장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타격이 클 수가 있다고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는 뭐 큰 결장자는 없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기존 전력들의 그런 결장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좀 전력면에서 많이 약한 콜로라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홈에서 이제 시애틀 상대로 경기력에서는 좀 앞서는 모습을 보였긴 했지만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은 못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승리한 경기가 전부 원정에서 이제 치러진 경기다 보니까 홈보다 지금 원정에서의 성적이 지금 더 좋은 케이스예요. 자, 그런 약간 미네소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반기 첫 경기부터 이제 LAFC한테 4대0 대패를 당하면서 좀 시작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원정에서 7연패 중으로 지금 경기력이 이제 매우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홈 대비 지금 원정 경기력이 지금 많이 안 좋은 그런 콜로라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것도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공격적으로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주도권은 전반적으로 미네소타가 가질 것으로 봐요. 왜냐면 콜로라도가 이제 원정에서 주도권을 가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요런 약간 점을 고려하면은
전반적으로 미네소타가 주도권을 가지면서 좀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침투나 역습에 대한 수비가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침투나 역습 플레이의 강점을 가진 미네소타가 좀 더 효율적인 공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요 경기도 지금 현재 경기력 그리고 분위기 그리고 뭐 밸런스 등 전부 지금 콜로라도보다는 미네소타가 우세하고, 그리고 그리고 지금 원정에서의 그런 콜로라도의 페널티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좀 미네소타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미네소타 승. 그리고 2.5 기준으로 오바 보는 경기, 다득점 사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네소타 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221번 승, 그리고 2.5 기준 오버는 이제 프로토 기준 223번 패.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네소타랑 콜로라도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휴스턴 대 이제 콜럼버스. 자, 휴스턴은 지금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 그리고 콜럼버스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기준 2연승 중으로 현재 후반기 시작이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좀 공격 사이클이 많이 올라오면서 득점력 또한 지금 폭발 중인 상태예요. 뭐 거의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매 경기 뭐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공격 흐름을 지금 유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콜럼버스 역시 이제 최근 2연승을 거두면서 현재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고, 그리고 휴스턴과 마찬가지로 이제 득점력이 좀 물이 오른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좀 득점력도 많이 좀 물이 오른 상태고, 그리고 상승세를 탄 상태에서 지금 서로 만났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뭐 양 팀 다 이제 최근에 공수 방면에서 모두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기세가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대등하게 경기가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콜럼버스가 지금 홈에 비해 원정에서 경기력이 이제 좋지가 못합니다. 자, 하지만 이번 시즌 이제 원정에서 경기력이 좋지 못하다고 해도 이제 좀 쉽게 지는 경우가 이제 거의 없었기 때문에, 또 최근 경기력도 지금 물이 오른 거를 약간 좀 고려를 하면은 이번 경기도 또 홈 휴스턴 상대로 좀 선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홈 이점 때문에 휴스턴이 정배를 받은 걸로 보이긴 하지만, 이게 배당 대비 지금 휴스턴 승이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콜럼버스도 뭐 거의 최근 뭐 한 경기 정도 진 거를 제외하면은 거의 뭐 몇 달 동안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갈 정도로 굉장히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콜럼버스도 이제 원정이긴 해도 그 전체적인 경기력이나 이제 그런 게 밸런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섣불리 좀 휴스턴 사이드를 보기는 약간 꺼림칙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콜럼버스 사이드 볼게요. 콜럼버스 프랜슨. 이건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도전. 이거 아마 2.5 기준은 그래도 오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왜냐면은 이제 휴스턴이나 콜럼버스나 지금 공격이 물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언더보다는 오버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프로토 기준 콜럼버스 프랜스는 219번 패, 그리고 무승부 같은 경우에는 218번 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5 기준 오버는 220번 패. 자, 이렇게 이제 프로토 기준 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휴스턴과 콜럼버스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경기 중에서 몇 가지 좀 괜찮아 보이는 경기들. 우선 이제 뉴잉글랜드 대 이제 뉴욕 레드불스. 요 경기는 한번 뉴잉글랜드 승, 고배당으로 한번 핵무 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다득점 라인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스틴이랑 이제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해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할게요. 그리고 이제 뉴욕시티 대 이제 CF 몽레알. 네. 요거는 이거 배당 대비했을 때 뉴욕시티 승이 그렇게까지 끌리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 배당 대비 한번 프랜스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나 아무래도 2.5 기준은 네, 저득점이 항상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너스 대 이제 네, LA 갤럭시. 네, 요거는 이제 세너스 핵무. 그러면 무승부 중에서 이제 고배당으로 하나 가져가 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분석은 전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뭐 추천이나 그리고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바로 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닝닝 고객님 에드벌룬 아이고, 6개 닝닝고객님, 감사합니다. 에드벌룬 6개로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고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